네, 자, 제44회 FAT 1급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합격률이 68.67%. 지난번 45회하고는 10% 차이가 나버리죠. 10% 더 나죠. 굉장히 합격률이 높았던 회차입니다. 자, 수험 번호는 B44에 18개, 여러분 이름 편의상 A형 통일하고요. 감독권 확인 번호 KF2번, 100세 건강 주식회사입니다. 자, 이론 시험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대화이다. 선생님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자, 선생님이 재무상태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해서 아유 막 입을 크게 벌리고, 자, 이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인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잘못됐죠? 왜? 유동성이 큰. 유동성이라는 거는 현금화가 빠른 거. 현금은 당연히 뭐 현금이가 되고, 그 다음 재고자산.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가면 건물, 토지. 이런 거는 현금화가 느리죠, 당연히. 그래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현금화가 빨리 될 것, 그게 큰 항목입니다. 유동성 배율 원칙. 그래서 한국인은 틀렸고, 자, 공인,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이건 맞죠? 재무상태표니까. 회계는 일정 기간이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경영성과, 수익비용, 손익계산서죠. 회계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맞죠? 헷갈리면 계정금액 적용등록 메뉴나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보세요. 프로그램에 있는 거. 그래서 공인이와 사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요 종종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다음 중 결산 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자, 결산 시에 자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자본하면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자본잉여금, 잉여금 두 개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두 개, 자본조정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 잉여금, 자본, 이익이 생기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납니다.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잉여금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본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이 보기 4개 중에서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게 있다면 그거는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고,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감가상각비 뭐예요?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죠. 이익이 줄어들죠. 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상품 판매에 대한 매출 원가를 인식하다.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매출 원가가 많아지면 원가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원가율이 높아지면 이익은 줄어들죠. 자, 맞고요.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다. 미지급금, 부채, 보통예금, 자산. 부채가 미지급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 대신에 자산이 또 감소. 퉁치면 변동이 없어요. 전체 자산에 또는 부채 변동이 없습니다. 수익 비용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자, 기관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산하다. 자, 아직 받지 못한 거, 수익이 예상. 뭐예요? 이자 수익, 수익이 발생. 그러면 당연히 잉여금이 늘어나고 자본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44회 특징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공식 몇 개만 외우고 있으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매출 총이익 들어간 공식 뭐예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 다음에 자, 매출 총이익 요걸 계산하라 그래서 얘를 X로 볼게요. 순매출액, 매출액이 여기 있죠.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내누리, 매출 환입이 있으면 다 빼줘요. 그러면 110만 원에서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8만 5천 원. 그러면 순매출액이 나오겠죠? 얼마예요? 자, 순매출액 101만 5천 원. 자, 나왔습니다. 101만 5천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 지금 몰라요. 그럼 매출원가 공식 대입하면 되죠? 기초상품재고액, 기초재고액 12만 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외누리 이거 다 빼야죠.
자, 8만 원, 2만 원 빼면 10만 원 뺍니다. 그러면 70만 원 나오죠. 자, 70만 원 적어주고요.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에 8만 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빼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나와요? 74만 원. 자, 그럼 Y 자리에 74만 원. 그럼 101만 5천 원에 74만 원 빼요. 자, 그러면 27만 5천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2급 수준이죠. 자, 그럼 4번 문제. 자, 또 계산 문제입니다. 대손삼각 관련해서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외상매출금 대손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단기준 거래처 주식회사 공인이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만 원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근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지금 안 나왔어요. 자, 요게 바로 기초가 되죠. 전년도 기말에 만들어서 적립해서 충당해서 넘어온 거. 근데 얼마인지 몰라요. 자, 요거를 계산할 겁니다. 단기말 수정전 시산표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 원이다. 자, 단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려고 해서 보니까 잔액이 4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요거 2만 원 회수 불능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남은 게 이거니까 요 2만 원을 거꾸로 더해주면 그러면 요게 기초가 6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말 외상매출금이 현재 잔액 800만 원에 대해 1% 대손을 예상하다 800만 원 곱하기 0.01 하면 8만 원이죠. 8만 원인데 4만 원 남았어요. 4만 원 빼요. 나머지 4만 원만 보충해 주면 되겠죠. 차익보충법이니까. 자, 문제는 뭐 시험 문제는 요게 얼마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요거 기초 대손 충당금 3번이 되겠죠. 6만 원.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붕괴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 주식회사 항공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장기 보유 목적입니다.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에요. 단기 매매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장기 보유 목적이면 자, 주식은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대부분 채권이에요. 만기일이 표시되어 있어요. 주식은 만기일이 없죠. 그러면 뭘로? 셋 중에 하나 여기서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주식회사 공인 주식이 1주당 액면 금액은 5,000원이며 거래 수수료는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이 수수료가 문제인데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는 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984번인가 될 겁니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만 그렇게 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여기에 수수료를 더해서 장부가액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단기 시세 차익일 때고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 이런 거기 때문에 요 수수료도 원가로 봅니다. 그래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1000주 7,000원에 액면 금액 필요 없어요. 7,000원 1000주 700만 원이죠. 700만 원에 요 수수료 20만 원 더해서 72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720만 원 있고 그다음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은 없지만 현금 지급했으면 현금 720.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얘는 금액이 안 맞고요. 이거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할 성격은 아닙니다. 채권이면 몰라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019년 7월 1일 건물을 1억 원에 1억 원에 취득하였다. 잔존가치 1,000만 원, 내용연수 30년, 정액법, 월날 생각해라.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이거 딱 얼마큼 보유한 거예요? 1년 보유했습니다. 1년. 위 건물을 1억 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자, 그러면 처분 때까지 감가상각두 계획을 뺀 나머지 금액. 자, 우선 감가상각을 해야죠. 정액법, 내용연수 30년 분의 취득원가 1억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1,0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9천만 원 나누기 30년 그러면 얼마예요? 300만 원? 네, 300만 원 되네요. 자, 300만 원이 1년치 감가상각입니다. 그러면 딱 1년 보유했다가 팔았으니까 자, 장부가액은 1억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 1년치 마이너스 300만 원 빼면 현재 장부가액은 9,700만 원이 됩니다. 9,700만 원짜리 건물을 얼마에 팔았어요? 1억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1억 500만 원에 9,700만 원 빼면 요거 빼면 금액이 나오죠. 자, 800만 원 이익을 보고 판 겁니다. 장부가액보다도 800만 원 비싸게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4번 8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7번 문제. 자, 10월 지출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항공이 거래 중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금액은 총 얼마인가? 수익적 지출, 비용, 자본적 지출, 자산 증가. 자본적 지출을 할 거는 내용 연수를 증대, 수명을, 건물 같으면 대대적인 보수. 그 다음에 자산적 가치가 현격히 증대하거나 그럴 경우. 자, 화물트럭 엔진오일 교환 15만 원. 엔진오일 교환했다고 이 자동차 화물차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죠. 자, 원상복구 한 거는 전부 다 비용입니다. 증축, 건물을 한 층 늘렸어요. 그러면 이건 자본적 지출 맞죠. 사무실 형광등 교체비 이거는 해당 없죠. 이거는 그냥 수선비일 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자, 3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합치면 예, 500만 원이죠. 맞죠? 500만 원. 근데 보기가 왜 이래? 아, 여기 있구나. 내 밑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 막상 칠판 앞에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커서.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00만 원 두 가지.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당기에 지출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면 뭐 영업의 비용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애매하면 요거 지금 영업의 비용 항목입니다. 계정 가공 및 적요 등록 요 메뉴 보면서 시험 봐도 돼요. 자,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되고요.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쓴 거 판매비와 관리비 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요거는 영업과 무관한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자, 이거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기부급 이것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잡손실 요 밑에 가면 잡손실 있어요. 잡손실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개만 판매비와 관리비 100 얼마요? 220만 원? 네, 220만 원 여기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정리 후에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결산 정리 전 당기 순이익은 700만 원입니다. 근데 결산 정리상 기간 경과분 이자 미지급액 300만 원. 아직 이자를 못 줬어요. 근데 원래 이자는 맞아요. 기간이 이미 지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거 비용이 예상 차변에 뭐예요?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300만 원. 결산 시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죠. 300만 원. 자, 그러면 요거 비용이 발생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차감해야 되겠죠. 30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기간 경과분 임대료 선수금액 200만 원. 임대료 선수, 임대료 받을 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 수익이니까 대변에 임대료 적었겠죠. 자, 만약에 한 500만 원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0만 원은 기간이 지났어. 이미 살았어. 그러면 요거는 선수가 아니죠. 그러면 임대료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자, 그럼 이익을 줄인다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수익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잡아놨으니까 요 임대료 중에 만약에 200만 원이라 하면 200만 원만 경과했다. 그러면 경과하지 않은 게 300만 원이죠. 200만 원 빼면 300만 원, 그 300만 원 빼버려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요 임대료 선수 수익으로 잡았던 거 200만 원도 수익에서 차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빼면 총 500만 원 빼지죠. 그러면 2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 주식회사 항공은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50만 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품 매입대금 잔액 50만 원은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지급하였으며 운반비 10만 원은 현금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어떻게 해요? 더해줘야죠. 10만 원. 그러면 총 11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50만 원은 자, 다음 달에 지급하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되겠죠, 이거는. 그다음 나머지 50만 원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 배서 양도 뒷면에 적어서 당신에게 양도함 해서 줘버린 겁니다. 그럼 받을 어음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운반비 요거 10만 원, 대변에 10만 원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상품 11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자, 지급어음은 아닙니다. 왜냐?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어음,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 50만 원이 맞는 거죠.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 그래서 요 분계가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운반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매출할 때 운반비고 매입할 때는 상품 가격에 제 비용은 더해줘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이 공급 시기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재화 또는 용역, 자, 공급 시기, 현금 판매, 돈 받고 팔거나 할부 판매, 여기서 말하는 할부는 단기입니다. 앞에. 장기 할부 판매는 여기 별도로 있어요. 자, 1년 이내에 할부다 하면 외상매출금하고 성격이 똑같죠. 자, 현금 판매, 할부 판매는 물건 넘어갈 때 판매한 걸로 봐서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상품권 같은 거 좀 나오는데 상품권을 판매할 때가 아니고 그 상품권이 물건으로 교환될 때. 자,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금 받을 때. 그 다음에 가공인 경우에는 가공 완료된 시점이 아니고 가공된 물건을 넘겨주거나 받을 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자동 판매기는 물건 판매될 때 언제 팔렸는지 알 수 없죠. 자, 자동 판매기에서 현금을 뺄 때, 인취할 때. 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할 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보기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외상 판매는 대금이 지급될 때가 아니죠. 물건을 넘겨주면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자, 얘는 틀린 거고요.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자판기에서 커피 캔 음료가 나갈 때가 아니고 돈을 뺄 때 해림이도 틀렸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고 가공된 거를 넘겨주고 받을 때 얘도 틀렸습니다. 얘는 뭐라고 쓴 거야? 이거 something. 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 이거는 용역인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이게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설계사무소. 설계 어느 정도 완성될 때마다 용역 제공이죠. 설계. 자, 그런 경우에 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그러면 3분의 1 되면 3분의 1만 나머지 또 3분의 1 완성하면 그때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될 때 진행될 때마다 계약금, 중도금 1, 2, 3, 잔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유정의가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두 가지를 동시에 묶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선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업장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건물을 임대해주는 임대업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사업장 소재지가 그 건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필요 없습니다. 자, 법인 소재지입니다. 그 주식회사가 사무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자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요거 4번부터 설명할게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원칙이다. 자, 이거 맞는 거죠. 그 해당 부동산 임대하는 거기 있는 게 맞고, 자 여기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 과세 기간이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다. 자, 뭐 4월 1일부터. 근데 우리는 중간에 5월 1일 개업했어. 그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맞는 거고요. 반대로 폐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 폐업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개시 5월 1일 폐업했다 하면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요게 과세기간입니다. 자, 요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직매장은 당연히 사업장으로 봐야죠. 근데 하치장, 이건 뭐예요? 폐기물 보관하는 창고예요, 창고. 이거는 사업장으로 안 봅니다, 이거는. 직매장은 맞는데 하치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3번. 자, 과세표준, 이거 종종 나오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자, 교재, 이론 교재에 있는 거죠. 과세표준, 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다 매출액으로 넣어라. 근데 포함하지 않는 거, 이건 매출액에서 빼야 돼. 이거 넣으면 안 돼. 하는 겁니다. 얘는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아예 얘는 투명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눈여겨볼 거. 장기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받은 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은 거, 이것도 매출액으로 봅니다. 이자까지 통틀어서. 근데 연체이자, 정상적으로 제 날짜에 안 들어왔어. 그래서 추가로 연체이자를 물리죠. 요거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이 정상적인 이자하고는 다릅니다. 요 연체이자는 여기에서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받은 거, 이거 지원해주고 세금 또 내라 하면 그건 도둑놈이죠. 그 다음에 순매출액 공식, 매출 할인, 매출 환율이 다 빼야죠. 이런 건 빼야 되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거, 아까 지원받은 거, 이거는 그건 줘놓고 또 세금으로 뺏어가면 안 되겠죠. 매출 환율이 순매출액 구할 때 이거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차감해야 됩니다. 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 자체로 연체이자, 정상이자는 당연히 요 할부 판매 이자는 이건 당연히 더해줘야 됩니다. 매출액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보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빼줘야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14번 계산 문제 또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완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이 2020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 그러면 10, 11, 12, 3개월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다. 이거 문제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함정판 왔습니다. 이거는 공급 가액, 수출액, 금액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세액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매입세액. 그러니까 공급 가액 곱하기 10%죠. 부가세는 매출세액. 8천만 원 곱하기 0.1, 10%니까 800만 원. 자, 이게 바로 매출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수출은 0% 곱하기 하죠. 그러면 이건 0원이고요. 자, 그럼 매출세액은 800만 원입니다. 근데 매입액이 아니고 매입세액입니다. 이미 10%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 400만 원, 요거는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요. 자, 접대비는 불공이죠.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는 비용으로는 인정해줘요. 판매비 관리비로. 근데 너네 세금 환급까지는 안 돼. 접대니까.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800에 400만 원 빼면 400만 원이 뭐예요? 납부할 세액. 자, 부가세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 면세에 대해서 종종 나오죠. 다음이 재화나 용역이 공급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자, 우선 이론 설명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농수 가공되지 않은 식용으로 먹는 농수축산물. 그 다음에 요거고요. 수돗물, 연탄. 자, 이거 뭐예요? 일반 서민들 어려우니까 여기에 부가세 아예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이겁니다. 세금 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여객운송, 대중교통 중심입니다. 택시비,
비행기, 그 다음에 고속철, 전세버스, 고속버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안 되고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이런 것들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국민 후생 관련 의료보건, 병원 가보면 부가세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되는 토지는 전부 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적극을 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임대 용역 마찬가지고요. 우표도 안 되는데 단 수집용 우표는 제외입니다. 이거는 부가세 부과합니다. 이거는 취미생활 겸 하는 사람들, 자, 이거는 안 되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면세 대상이 아닌 것, 시내버스 이거는 되겠죠. 수돗물 당연히 되고요. 토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수집용 우표라 그랬습니다.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해보니까 비비 꼬아놓은 문제가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합격률이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론 시험이 어렵고 쉽고에 따라서 합격률이 진짜 10%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